노동법 실무 쟁의행위 할 때 대체근로 제한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박동국 노무사, 노무법인 서원의 대표 노무사이시고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9월호에 실렸던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자, 대체근로 제한 기준.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대체근로 하는 거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노조법 제43조 보면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요,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근로자는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해서 사용자한테 타격을 주고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그 내용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노리고 파업을 하는 건데, 사용자는 그거를 딴 사람으로 대체하면서 부당하게 그걸 면탈해 버린다. 그러면 노사 대등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법이라고 하는 게 노사의 힘의 균형이 사용자 측이 더 많으니까 노동자들로 하여금 쟁의권을 준 건데,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살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체근로 제한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되는 거냐? 자, 이거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쟁의행위가 정당해야 되고요. 쟁의행위가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정당한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인정할 순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딴 사람 데려다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신규 채용, 대체, 파견 근로자 사용, 뭐 도급이나 하도급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쟁의행위로 인해서 사용자한테 조업을 중단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있으면 사용자는 조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용하거나, 그러니까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서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만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수준의 그런 제도다. 전면적으로 뭐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지되는 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고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규 채용, 임시 채용, 뭐 하청회사, 용역회사 근로자한테 업무를 맡기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채용하는 게 만약에 노조법 이 규정 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 전에 뽑았냐 아니면 뭐 이후에 뽑았냐, 이거보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채용을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쟁의행위 전에 뽑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업무에 투입하려고 뽑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 시기부터 보면, 자, 노조법 43조는요, 채용 시기를 불문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서 쟁의행위 이전에 신규 채용을 해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무를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실제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체근로 제한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목적의 제한이죠. 자, 노조법 제43조는요, 노조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 감소에 따라서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쟁의행위가 무관하잖아요. 쟁의행위하고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자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채용, 그리고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하는 뭐 수습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관계없는 걸 뽑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쟁의행위 전부터 추진해오던 채용 계획에 의한 인력 충원, 이런 거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쟁의행위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등이 대체근로 제한 위반인지는 결혼 충원 자체를 가지고 그 표면상의 이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 이거는 관계없는 자가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업하고 할 때 보통 구사대라고 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려가서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관계 있는 사람이 대체를 했는데 그 대체한 사람이 사직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했다. 이 경우 어떻게 볼 거냐? 그 신규 채용한 걸 인정할 거냐? 그럴 때 그 대체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신규 채용을 안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퇴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용자의 신규 채용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되는 대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대체 근로 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가족이든 자원봉사자든. 그리고 그룹의 계열사 또는 별도 법인. 뭐 같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면 법인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죠. 반면에 당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체 근로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 일을 하러 구사대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해 사업의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 조합원 중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자.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나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별로 좀 보죠. 자,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대체 근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자, 노조법 제43조 2항 여기서는 금지하고 있죠. 왜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하느냐? 관계 없는 자가 대체 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금지를 하는 거죠. 자, 안전보호시설 이런 데는 쟁의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인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급이나 하도급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도급이나 하도급은 대체 근로 제한 제도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도급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이쪽 일을 살짝 시킬 경우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본래 수행 업무를 확장해서 기존 계약 내용에 없는, 포함되지 않은 업무를 포함시켜요. 그래가지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제 몰래가 아니라 이제 합법인 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또 다른 회사 시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파업이니까 이거를 저쪽 회사 가가지고 생산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뭐 도급이랑 다를 바가 없죠. 뭐 용차하는 등 뭐 이런 것도 다 금지가 된다. 근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신규로 계약된 업무가 있다. 그래서 확정된 업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이렇게 뭐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파업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영역이겠죠. 그리고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도급, 하도급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청업체가 파업을 해요. 그러니까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A가 파업을 하니까 하청업체 B한테 하청을 주는 이런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 하도급의 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거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규 업체에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는 거, 이런 건 가능하고요. 단순하게 물건 구입하거나 다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뭐 자동 판매기 등으로 대체하는 것, 이런 거는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행정에서 판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게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사업, 뭐 철도, 운송사업, 뭐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이런 데를 이제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예전엔 직권중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파업을 해도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강제로 직권으로 중재를 해요. 그러면 조정이랑 중재가 차이가 뭐냐면, 조정은 안을 제시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합의가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파업 가는 거고 이런 건데, 중재는 그냥 강제로 이걸로 해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업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는 파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업은 가능한데 다만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업무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는 파업을 하지 마라.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근로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파업 참가자 100분의 50의 충족 여부는 이 사업과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각 업무별로 이 투입 비율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업무에서 대체 근로자가 파업 참가자의 절반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체 사업장, 파업 사업장의 전체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 파견을 할 수도 있죠. 파견 근로로. 근데 이거는 이제 노조법이 아니라 파견법에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거죠. 근데 파견하려면 이제 파견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자,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노조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 제한 위반이 성립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쟁의행위로 중단됐는데 그거를 파견을 쓴다,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업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쪽은 파견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되겠지만, 이 파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파견 계약을 하는 거는 금지된다. 여기까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대체근로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파업이 예상되는 거를 미리 이제 파견 근로자를 쓰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견 근로를 쓴다라고 하면 그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파업하기 전에 이제 그 조정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파업 기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 금지에 대한 제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